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대학교 병원 심장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시골 심장의사 배장환입니다. 자칭 시골 의사라고 소개하시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시골 의사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시골 심장의사입니다. 시골 의사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 지역적 편차라고 그래가지고요. 심근경색증의 발생과 사망률이 지역적 편차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세종은 심근경색증 발생률도 낮고 사망률도 낮아요. 그런데 제주도는 발생률은 높은데 사망률은 낮아요. 대구, 경남, 부산은 발생률도 높고 사망률도 엄청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근경색증 사망률 낮은 서울하고 대구, 부산, 경남을 따지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사망률이. 그러니까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지도를 갖다가 이렇게 펴놓고요. 거기에다가 심근경색증에 대한 급성기 혈관 뚫는 그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막 플로팅을 해보면은 서울에 다 몰려 있어요. 근데 뭐 서울에 몰릴 수 있지 않아? 왜 있어요? 있는데. 근데 뭐 인구가 25%가 사는데 병원이 50% 가까이 몰려 있으면 이건 좀 이상하잖아. 단순히 협심증이라면 그거는 뭐 부산에 계신 분이 서울에 와서 치료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심근경색증은 권역 밖으로 빠져나가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질환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증이 함안 이런 데 있잖아요. 지리산 밑에. 거기서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는 헬기를 불러서 이송을 해도 1시간 내에 적절 치료 가는 병원으로 가기가 힘들 정도예요. 안동권도 마찬가지예요. 그 넓은 안동 주변 경상북도 중부 북부에 시술 받는 병원 하나, 안동병원. 강원도 북부 고성 이런 데로 올라가면 어마어마하죠. 거기다가 경남에 뭐 욕지도 이런 데서 심근경색증 환자 생겼다. 그럼 이거는 뭐 대책이 없죠. 헬기가 못 날아간다 날씨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끝입니다. 끝. 이게 이런 건 너무 극단적인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경남이라든가 부산같이 큰 도시에서도 사망률이 높다.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병원이 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을 밝혀야 되잖아요. 아이, 배 교수 좀 오바네. 그거 1, 2년 된 문제라니까 최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게 10년째 그래요. 통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근경색증 환자를 등록시키는 등록 사업이 없으니까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시골 심장의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시골로 가면 갈수록 심근경색증 발생률이 높고 사망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심근경색증 사망률의 지역 편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런 거 같아요. 119 이용률이 굉장히 달라요. 119 이용률이.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가 심근경색증 환자분들 119 이용률이 높아요. 광주가 18%, 서울이 33% 정도 됩니다. 일본은 60% 이상의 환자가 심근경색증이면 119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운기 타고 오는 환자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환자는 가슴이 되게 아프다. 심근경색증 같다. 이렇게 했는데 집이 병원 근처라고 가족분들이 119를 안 부르고 차를 운전해서 왔어요. 차를 운전해서 왔는데 이 부인하고 자제분들이 운전을 못하는 나이라 통증이 있은 아버지가 운전을 하신 거죠. 또 병원 오거리에서 심장마비를 겪었어요.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제서야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119가 와가지고 오거리를 세우고 환자분을 모시고 가고 환자는 소생을 하셨거든요. 다행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119 사용에 대해서 문턱이 있으면 안 되니까 119 사용을 하십시오라고 계속 지자체에서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 지자체는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지자체의 역량이 얼마쯤 되는지 평가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평가 기준에 심근경색증 환자의 119 사용률 이게 있다면 지자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홍보를 하겠죠. 근데 그런 평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로 그냥 놔둔 거예요. 특히 시골로 가면 갈수록 노인 인구가 많고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늘어나는데 심근경색증 발생 가능성 높은데 증상이 뭔지를 몰라. 이런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권역센터에서 이거 교육을 했거든요. 저희가 특히 보은 지역의 심근경색증 사망률이 높아서 보은 군수님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몇 년 전에 한 3년 정도 거기가 2주에 한 번씩 보은회 갔던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면 단위별로 저기가 있어요. 노인대학. 가보면 할머니들이 막 80명씩 앉아 계세요. 저희가 엄청 재미나게 강의했죠. 정말 한 2년 지나니까 119 이용률하고 사망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권역심내혈관질환센터의 지원금이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못 나가요. 여력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중증 심내 질환에 대해서는 국가하고 지자체의 책임제가 필요하죠. 이거는 국민의 선택으로 생사가 결정되면 안 돼요. 지자체와 법 체계에 의해서 환자분들한테는 119에 전화를 거십시오. 그러면 119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권역민에 대한 교육. 심근경색증 교육을 텔레비전에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무슨 루포 프로 말고 광고에서. 금연 광고 몇 번씩 보세요, 하루에? 맨날 보죠. 노담 나오잖아요. 노담 광고하는 거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국가적으로 심근경색증 뇌졸중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국가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직도. 심뇌질환이 우리나라 국민 사망률의 2등이라는데 없어요. 암 홍보 엄청 하잖아요.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가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의료 자원이 불균등 분포. 이거는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는 공립 제도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모든 투자는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몇 개 있는 대학병원이라든가 특수법인 병원이 아니면 모든 병원은 민간이 돈을 들여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본적으로 수지가 맞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쪽에 인구 얼마 안 되는 소도시에다가 병원을 짓겠다 그러면은 심내센터를 짓는 게 그게 어디 쉽겠어요? 힘들겠죠.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그거는 공공부문의 투자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든지 이송 경로를 갖다가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환자분들이 빨리 119에 신고하고 헬기 띄워서 빨리 옮겨주고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투자가 아직도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시골이 계속 사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빠져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세금을 내고 사는 나라에서 어느 땅에 사는 사람들은 대학병원이 택시로 15분 거리에 하나씩 다 있어가지고 내가 중환병에 걸려도 빨리 처치를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시골에 살아서 흉통이란 거를 깨닫고 심근경색증이란 걸 알아서 내가 119에 전화를 했는데 여러 병원을 전전을 하다가 치료가 늦어져서 사망하거나 심부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진국이 보여줘야 될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를 충족시키는 게 아닌 거고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지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왜 하필 시골 심장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좀 솔직하게. 저는 의과대학 졸업할 때는 성형외과 하고 싶었거든요. 진짜로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나? 저는 평생 여자 가슴하고 코만 만지고 살리라. 그래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턴을 하면서 이상하게 스케줄에 12개월 스케줄이잖아요. 성형외과가 없었어요. 제가 뽑기를 잘못했어요. 이게 내과가 되게 많고 막 그렇더라고요. 응급실이 되게 많고. 그러다가 성형외과가 없으니까 이게 성형외과 교수님한테 저의 능력을 어필을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군대를 가야 되는 의사, 군대를 갔다 오거나 갈 필요 없는 의사를 TO를 따로 뽑았어요. 근데 저희는 성형외과가 한 명 뽑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동안 계속 군대 갈 의사를 뽑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원할 때 군대 갔다 온 사람이나 여자 의사를 뽑겠다고 딱 공고가 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낙동강 오리알이 됐죠. 근데 인턴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내과가 되게 싫었어요. 뭐 저런 과가 다 있어. 말로 때우고 있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내과 인턴을 돌다 보니까 환자랑 가장 오랫동안 있는 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암이 생겼다 그러면 위암 수술하면은 막 위암 수술하는 선생님들 막 멋있어 보이잖아요. 외과에서는. 그러는데 어쩌다가 보면은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발견했을 때 너무 퍼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외과 선생님들이 안 봐주시더라고요. 외과 선생님 당신께서 수술하셨던 환자인데 3년 전에 수술했는데 복막전이가 생겼다 그러면은 외과 선생님은 더 저긴 아니고 내과에서 보더라고요. 종양내과에서. 그래서 그때는 어린 마음에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가을쯤 되면서 환자분들이랑 이렇게 제가 말이 많으니까 수다 떠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보호자분들이랑 앉아가지고 주시는 뭐 있잖아요. 오늘의 힘 뭐 이거 그런 것도 얻어먹을 때였으니까 그런 거 하면서 좋았는데, 그래서 내과를 현실적인 이유로 성형외과도 없어졌네. 근데 내과가 생각보다 재밌네. 이렇게 되었고, 근데 이제 처음에 외과를 꿈을 꿨기 때문에 이게 완전 내과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환이 있는 바이탈을 봐야 하는, 그리고 조금 더 침습적인, 뭐 외과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막 여는 건 아니지만
혈관에 구멍을 내야 된다든가 뭐 시술이 되게 많은 심장내과가 시술이 많거든요. 그런 쪽이 되게 좋아졌고 그리고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시골에서 나왔고 국립대학인 시골에 있는 국립대학이 나왔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청주가 중환 환자분들이 지금도 서울로 유출이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보면은 몸이 아픈 것도 되게 화나고 속상하고 억울한데 저기를 가야 되나? 아무도 모르는 서울에 가가지고 보호자분들은 막 주변에 여가서 주무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게 되게 저는 되게 속이 상했어요. 여기 아픈 것도 속상한데 왜 다른 지역까지 가서 저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 심장병만은 내가 일하는 병원에서 다 처리를 해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지금은 더 해요. 더 해서 지금은 제가 꿈꾸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병원 흉부외과 선생님들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충북권에 있는 심장 이식도 다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있다. 우리의 심장혈관 팀의 맨 마지막 스텝은 심장 이식이다. 그래서 제가 12년, 13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 전에 우리 병원에서 그런 환자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심장 이식을 하는 거를 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심장병으로 서울에 가서 고생하시는 분이 없게 만들고 싶어요. 가장 어려운 심장 이식도 충북대병원에서 아니면은 저기 시골 심장의사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걔한테 가면 어떻게 하든지 해준다. 믿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제 꿈이라서 저는 계속 시골 심장 의사라는 말을 합니다.